탑랭킹 제목은 용서해달라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어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먼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지사 모습 만나보시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우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사필 규정을 믿고 또 우리 다수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변호사님,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죄 판결 받는 건 어떻게 예정된 수순인데, 어쨌든 어제로서 완전히 족쇄를 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 족쇄를 풀었다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무죄가 파기된 다음에 굉장히 어떤 본인에 대한 인기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다시 이제 파기환송심이 왔기 때문에 다시 재선고에서 대법원 가면 또 이제 확실히 결정을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관련된 어떤 논란들, 친형 강제 입원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검사 사칭이랄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일부는 무혐의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완전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향후 정치라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날개를 좀 달아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할 때도 굉장히 언론에 집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건데 대법원에서 또 확정이 됐어요. 그렇네요. 그럼 또 한번 언론을 받으면서 굉장히 무죄라는 어떤 관념이 국민들이 많이 심해졌다고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에서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해도 언론 이렇게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이제 법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어제 강제 입원 논란의 당사자인 셋째 형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죄 이렇게 선고가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일단은 홀가분하고요. 특히 이제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특히 남편 또는 아버지가 정치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안 겪어도 될 그런 고통들을 많이 겪어서 정말로 미안하고, 또 형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한때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형님이셨는데 정신적인 문제나 우리 사회의 갈등들이 겹쳐서 정말 너무 잔인한 결과가 됐고요. 너무 화해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셔서 정말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만감이 교차하네요. 네, 위원님 인터뷰뿐만 아니라 본인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미처 하지 못한 말 점점점을 시작을 해서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가족이라 제가 참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만 후회할 일을 왜 하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뭘 어떻게 지금 하겠습니까? 참 저는 저 글을 보면서 그렇게 논란이 됐을 때 본인이 그러면 이 사죄 어떤 면에서 화해하려고 가족 문제에 대해서 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살아계신 전에도 이 문제가 엄청나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무죄 받고 나니까 이제 돌아가신 형님한테 사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형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도 지금 사죄를 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글쎄요.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지로 읽힙니다. 솔직히. 예. 네. 이재명 지사 이제부터 여권 잠룡으로 본격적인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지난 8월부터 5차 범위 내에서 이낙연 대표를 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화면 보시면 7월 둘째 주만 하더라도 24% 대 13%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는데, 네. 8월 중순부터 굉장히 간격을 좁혀나가서 사실 지금은 물론 5차 범위 내에 있지만 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앞으로 관전 포인트 어떤 거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 올여름 전까지는 지금 보시는 처음에 7월 지표처럼요. 예. 이낙연 대표가 거의 독보적 1위 대선 예. 후보였고요. 그리고 2위이긴 했는데 격차 있는 2위였습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는 10%대 지지 이재명 지사, 20%대 지지 이낙연
총리, 지금은 대표. 예. 그런데 이게 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면서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크로스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1위다, 2위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양강구도다, 박빙이다. 예. 하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숫자 상으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1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왕왕 나오면서 지금 1, 2위가 뒤집히는 것 아니냐.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예.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올 연말까지가 마지막 기회예요. 네. 내년 3월에는 대권에 나오려면 당대표를 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당대표로서 이제 업적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이게 무죄를 받으면서 예. 날개를 달았다. 뭐 족쇄가 풀렸다. 그리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또 정치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3월까지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선두 싸움은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이재명 지사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도 뼈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경험과 경력, 연륜 부럽죠. 그래도 내가 이면은 낫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추진력도 있고. 많은 점이 있죠. 이낙연 대표님은 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당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드세요. 예.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어렵죠. 그래서 저는 도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휘권을 갖고 있어서 저는 작지만 성과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나은 면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여권에서 뭐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떠오르고 있지만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글쎄요, 뭐 일단 지금 현재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이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서 과연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여권 내부에서 뭐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낙연 대표나 지금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친문이라고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김경수 지사가 대선 주자급인가에 대한 저는 솔직히 의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직까지 이제 지금 정치적 경험이나 지금 이제 지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친문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띄우는 건 있겠지만 과연 지금 시점이 타이밍인가라는 거에 좀 회의적인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되더라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 아닌가. 물론 뭐 친문들에서 민다고 하지만 네. 지금 이 예. 형성되어 있는 여권 내부의 대세를 엎을 만한 그런 파괴력과 어떤 인물의 무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그냥 친문의 희망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제 견해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서 아마 뭐 본인도 아마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어떤 이렇게 친문이 만약에 김경수 지사를 민다고 한다면 여권 내부가 굉장한 큰 혼란을 아마 겪을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네. 뭐 유권자들이 판단할 뭐 그런 이제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야권이 여기서 잠깐 해보겠습니다. 당장 여권에 비해서 뚜렷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 뭐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지지율을 봤었는데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등등은 사실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왜 이렇게 야권 주자들은 뜨지 않는 거죠? 지금 심각하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5%를 넘는 주자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 국민의힘 제1야당 입장에서 심각한 건 뭐냐면 보세요. 안철수 지금 이제 국민의 당 대표, 윤석열 현 정부의 검찰총장 예. 수직입니다. 그다음 홍준표 무소속 의원입니다. 지금은 예. 이게 다시 복당하느냐 마느냐 아직 숙제가 안 풀렸고요. 이 지금 그나마 한 자릿수인데도 앞서가는 야권의 후보들은 다 국민의힘 내부에 있지도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원희룡 제주지사 정도고 그 다음은 누가 있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 정도입니다. 네. 미미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이 대선 주자가 정리될 것이냐가 지금 무주공산인데다가 대혼란 양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 외부에 원외 영입론도 있고 원내에서의 지금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흥행론도 있고 지금 여기서 딱 한 명 원희룡 제주지사만 내가 다 꺾고 대권 주자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 이게 내년 한 중반까지는 정리돼야 되거든요. 예. 앞으로 한 6개월 내에 어떤 격변이 일어날지 관심의 대상입니다. 네, 하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를 많이 즐기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의 마지막쯤 단계에 가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아마 실망될 수 있고 다음 뭐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을 하진 않아요. 내가 보기에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한번 이룰 수도 있는 가능성이 51% 이상 있다고 봐. 네, 저희도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